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제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코로나를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1%나 되는 양성 환자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0명 검사하면은 100명 나옵니다. 30,000명 검사하면요 300명 나오고요. 이틀 동안 70,000명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700명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진율은 항상 1%거든요. 우리 가운데 1%는요 환자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입니다. 10만 명 검사하면요 1,000명 나옵니다. 서울시민이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전부 다 전수조사하면은 10만 명이나 되는 양성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건당국도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언론에서 아주 멋있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어떤 프레임을 씌웠느냐? 우파는 사입이다. 그 다음에 시위는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다. 시위는 반국가적 행위다. 그래서 시위 갔다 왔다 그러면은 미친놈으로 봐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시위인데 시위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오늘도 아침에도 봤는데 한국 기독교는 사입이다. 이런 프레임이 아주 멋있게 언론에 의해서 씌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숫자가 960만 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0명이 확진됐다고 해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1000명 중에 6, 7명 꼴입니다. 1000명 중에 6, 7명, 100명 중에 1명 잘못했다고 99명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우파는 사이비, 한국교회도 사이비, 그 다음에 시위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프레임이 아주 멋있게 씌워졌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시위는 반국가적, 그러니까 정부의 행보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은 이게 반국가적 행위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얘들아, 세월호 얘들아, 고맙다. 여러분, 초상집 난 애들한테 고맙다고 말한 분 누굽니까? 니들이 죽어줘서 내가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에다 대고 고맙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자,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죠? 코로나야 고맙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저는 분명 지금 이 시국에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시위 현장에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밀집했어요. 모여들었죠. 다들 엄청나게 마스크 끼고 모여들었습니다. 방독면 끼고 나타난 분도 봤고요. 다들 마스크 꼈어요. 저는요 거기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안 쓴 경찰은 봤는데 마스크 안 쓴 시위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위험한 거 알고 나온 거예요. 위험한 거 알고 나왔어요. 왜 그 사람들이 폭우가 내리는데, 여러분 그날 폭우 내렸어요? 폭우가 내리는데 비옷 들고 휠체어 끌고 나왔을까? 태극기 들고 나왔을까? 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 문재인 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했을까? 무슨 메시지를 외치고 싶을까? 자, 문재인 대통령 바보 아니죠? 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다시,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폭우 가운데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마스크 끼고 나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씨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걷다 대고 문재인 씨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는 일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서 문재인 씨의 성격이요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수만 명이 왜 마스크까지 쓰고는 폭우 가운데 나와가지고 문재인 씨에 대해서 왜 얘기했는지를 그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난 그 교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한다. 난 그 목사를 상대로 선전포고한다. 시위대 전부 다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 사이코들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KBS, SBS, YTN, JTBC 이런 언론들에서 멋지게 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입이다. 이 프레임을 씌웠고요. 멋지게 씌워졌습니다. 멋지게 넘어갔고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서 지들은 시위 참가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면 머리 조아리고 무슨 청원 올리면서 고개 조아리고 있으니까 이 언론 프레임에 박수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씨가 교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했다고 보는데요. 일개 목사를 상대로 선전포고했다고 보는데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또 유럽을 휩쓴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프랑스, 영국, 벨기에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히틀러, 이런 수상들을 보다가 교회랑 목사를 상대로 선전포고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이 국가 권력은 한 교회나 한 목사를 상대로 싸우라고 준 건가 싶기도 합니다. 뭐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인가? 그 어르신 노인네들이 무슨 불법 행동을 합니까? 휠체어 끌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그런 분들이 무슨 불법 행동, 폭력 행동을 합니까? 비 오는 날 휠체어 끌고 나와가지고요. 섬동이 넘어간 애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소고기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런 꼬라지는 봤지만 이 휠체어 타는 분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그거를 뒤에서 보면요. 함부로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쓰레기다, 싸입이다 말 못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시위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저도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재인 씨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무슨 경제 정책을 취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근데요, 다만 저도 들은 게 있어요, 몇 가지.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 탈선, 적폐,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빚 수백억 갖고 있으면서도 빚쟁이들 돈 전화나 안 받고 당당하게 그냥 모조리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싹 다 고소하고 강간이다, 자살이다, 측근들의 부정, 탈선, 적폐. 두 번째, 경제 파탄, 잘못된 경제 정책이죠. 세 번째, 부당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네 번째, 한일 관계 파탄. 다섯 번째, 한미 관계 파탄. 파국났죠. 중국한테는 호구 취급당하면서 해외에서도 바보 취급당하죠. 그리고 부적절한 코로나 대응. 얼마나 많이 전문가들이 입국자 막으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입국 열 체크로 확진자 못 잡아냅니다. 양성 환자 못 잡아내요. 무증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무증상. 열도 안 나는 사람 아닙니까? 열도 안 나고 몸도 안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잡아냅니까? 못 잡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청와대도 정부도. 이미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퍼져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뭐 처음에 뭐 어떤 중국인 뭐 가이드인가? 그러니까 중국 가이드가 와가지고 뭐 해열제 먹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야 미쳤다 어떻게 해열제 먹으면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녀갔다는 호텔 또 어디 뭐 폐쇄하자 뭐 피하자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누가 왜 걸렸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누가 왜 걸렸다 이야기 못해요. 그냥 걸린 거예요. 조사 못합니다. 역학조사 못해요. 한마디로 방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뚫렸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코로나 대응, 그리고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소득 주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채 주도 성장. 착한 빚? 그런 게 어딨냐? 빚은 빚이지. 착한 빚이래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3년 동안 나라 빚이 200조 원 증가했어요. 200조 원. 여러분 우리나라 부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800조입니다. 800조 중에 200조를요. 문재인 정권에서만 올려놨어요. 지금 뭐 수혜 지원해라. 근데 수혜 지원할 돈도 없을 정도로 나라 국간이 바닥났다. 이미 바닥은 났고 계속 빚을 내가지고 그걸 뿌렸죠. 미친 듯이 빚내서. 더 이상 줄 돈 없다 이거예요. 줄 돈은 없는데 경제 성장 동력은요. 지금 또 자영업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씨가 잘하신 게 뭐가 있나?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몇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언론 장악이에요. 언론 장악, 여론 조장, 북한 대변, 편 가르기, 이념 갈등. 이게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기. 또 편 갈라졌잖아요. 문재인 씨 편, 문재인 씨 아닌 사람 편. 이 모든 문제들을 시위대가 언급하려고 나갔는데요. 거기다 대고 코로나 발언 프레임을 씌웠고 아주 멋지게 먹혔습니다. 진짜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에 고맙다. 앞으로 시위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발언,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대변했던 한국기독교 및 우파는 사이비라고 불러줄게. 이 프레임이 아주 멋있게 먹혔습니다. 국민들은요, 자기들 수준에 걸맞는 정치인 갖는다고 이게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씨가 왜 해외 입국을 안 막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왜 안 막을까?
우리나라 끊임없이 못 살게 하려면요. 계속 코로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야죠. 코로나, 좀만 살만하면 코로나, 좀만 살만하면 코로나, 좀만 살만하면 코로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망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수준을 저기 저 북한만큼 좀 낮춰줄 거 아닙니까? 살만하면 터지고, 살만하면 터지고, 깜깜이 환자, 무증상 감염자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사실상 방역 실패인데 방역 실패 인정 절대 안 할걸요? 이 정부는요. 자기 무능을 오히려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에게, 반정부 시위대, 반문재인 사람들에게 딱 지목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멋지게 넘어가셨고 국민들도 멋지게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미 국가 방역은 실패했고요. 여러분이 파주 스타벅스 성북동 체육학원 케이스 보면요. 무증상자들이 태연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10평이든 100평이든요. 2m 거리두기, 정부 공인 KF80 마스크 다 소용없고요. KF94 꽉꽉 안 낀 이상은 다 걸립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누가 그렇게 마스크를 쓰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결국 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지금도 3단계 거리두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 알걸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퍼졌다는 거. 이제 누가 확진됐으니까 양성, 그 의심 증세 나타나가지고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연루된 사람들 조사하고 이미 그렇게 해서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갔어요. 여기저기 체육학원 없으며 여기저기 헬스시설 없으며 여기저기 카페 없으며 여기저기 식당 없습니까? 감염자랑 한 공간에 있으면 다 걸리는데 이번에 파주에서만 그 의심 증상이 나왔던 환자 그거를 얘기했으니까 이만큼 나온 거지 양성 환자가 파주 수벅만 가고 다른 수벅은 안 갔겠습니까? 이미 국민 중에 1%인데 10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2천만 명 중에 얼마예요? 1%면요. 20만 명이죠? 그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 20만 명이 버스는 안 탑니까? 전철은 안 탑니까? 이미 끝났어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요, 이 한 집단을 콕 찍어서 전수조사하면요, 거기서 부지기수로 확진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율은 1%입니다. 시위를 5만 명이 했다. 5만 명 조사하면 몇 명 나올까요? 500명 나와요. 시위해서 그만큼 서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1%가 양성 환자들이에요. 교회 찍으면은 교회에서 나오고요. 시청 찍으면요. 시청에서 나오고요. 경찰 찍으면요. 경찰에서 나오고요. 학원 찍으면 학원에서 나오고 시위대 찍으면 시위대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언론은 뭐라고 쓰나요? 뭐로 할까? 이제부터 정해볼까? 교회발 코로나, 코로나의 온상지, 국가안전의 위협, 바로 교회. 이렇게 여론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느 프레임이든 씌울 수 있어요. 학원 조사한 다음에 학원발 코로나, 국가안전의 위협, 코로나의 온상지, 바로 학원. 그 학원에서 나온 애들이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난리 났다. 학원. 이렇게 씌울 수 있어요. 카페발 코로나. 카페가 바로 코로나의 온상지. 카페가 바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 국가의 적 바로 카페. 이렇게 프레임 씌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코로나의 온상지, 국밥집. 식당이야말로 국가 안전의 위협. 밥 먹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 이렇게 프레임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SBS, KBS, 코로나 환자 나왔네? 방송국, 코로나의 온상지, 방송활동, 반국가 활동, 국가의 적, 바로 방송국.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울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1%가 퍼졌거든요. 매일 300명 나온다 이러는데 그거는 검사를 맨날 10,000명 하다가 갑자기 35,000명까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35,000명 검사하니까 그중에 1% 300명 나오지. 시위했던 사람들 무조건 검사받아라. 그럼 시위했던 그 표본만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위했던 사람 강제적으로 조사받아라. 말은 그럴듯하죠. 5만 명 조사하면 500명 나와요. 35,000명씩 2번 조사해가지고 7만 명 조사하면요. 700명 나와요. 시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1%가 있어요. 시청 직원들 1000명 조사하면 10명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건데 프레임은 씌우기 나름이에요. 지금 국가방역 실패 책임을 뭐로 탓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자기 탓을 남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잘못을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반국가적 사람들로 프레임 씌워버렸잖아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볼 생각 안 하잖아요.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보여줘라. 저희 한마디 더 할게요. 문재인 씨가 왜 저들이 문제인가라는 것보다는 왜 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일 반납하고 폭언 내리는데도 왜 저게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씨는 평생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무지한 국민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상대로 입을 개같이 놀리고 있어요. 자, 1000명 중에 7명 잘못했다고 나머지 993명, 4명이 잘못했다고 비례된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시위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교인들이 다 사죄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무지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국민들이 교회를 상대로 입을 개처럼 놀릴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는 못할 망정 따져볼게요. 코로나 걸린 게 저 사람들 잘못입니까? 시위 활동이 그래 잘못된 겁니까? 저 사람들은 휴일 반납하고 시위하러 나갔잖아요. 당신들은 그 휴일에 뭐 했습니까? 피서 갔습니까? 바다 갔습니까? 친구 만나서 놀았습니까? PC방 갔습니까? 뭐 했어요? 교회에서 뭐 거룩하게 줄 준비했어요? 코로나 걸린 게 그들 잘못이냐고요. 저는 가서 봤지만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스크 안 쓴 경찰은 봤습니다. 제가 사진 찍을래다가 그 경찰 잘못될까봐 안 찍었습니다. 휠체어 태극기 꽂고 나가서 국가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 미친 세대는 어쩌자고 노인들을 전부 다 5이라는 프레임을 다 씌워버린 거냐고요. 당신들이 6.25 경험했어요? 피난 한번 가봤어요? 저는 6.25는 경험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 하도 전쟁에 대한 한국 소설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경험 못 해봤으니까. 6월 25일 일요일 왜 잘 아냐? 일요일날 군인들이 근무 안 하니까. 일요일날 통수 친 거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쟁을 위해서 스탈린한테 얼마나 많이 전쟁하게 허락해달라, 전쟁하게 허락해달라, 전쟁하게 허락해달라 한 50번은 부탁했을 거예요. 스탈린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기어코 시도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스토리대로 됐어요. 미군 개입하면은 중공군 끌어들여가지고 지구전 만든 다음에 중간에 성금은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전쟁하게 해달라, 전쟁하게 해달라, 전쟁하게 해달라. 그게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태극기 꽂고 나갔는데 그 뒤에서 저희가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PC방 가고 싶고 캠핑 가고 싶고 나라는 걱정스럽지만 놀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좀 먼저 당신들이 좀 희생하세요. 그분들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제가 광화문에서 시위 참관으로 나가서 휠체어 탄 어르신 뒤에 서가지고요. 왜 이 사람이 여기 나왔지? 그 생각을 10분은 했어요. 왜 이 어르신은 여기에 나와야 됐을까? 이 생각을 10분을 했어요. 이 사람 선동당했나? 왜 나왔지 여기에? 10분은 고민해봤어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뭘 걱정하냐? 다 국가 걱정이에요. 그럼 시위에서 뭐 얻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위에서 뭘 얻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사들 목사들 있거든요. 물어볼게요. 건강한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국가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저도요. 전광훈 씨 신학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잘못됐다 얘기했어요. 한번 그럼 시작해보자고. 그분 잘못됐다고 해서 2단 5 프레임 씌워가지고 끌어내린 다음에 전광훈 씨 끌어내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구 세우죠? 뭐 합동교단 총회장 세우면 될까요? 누구 세울까요? 자 시위 주도하는 사람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 세울까요? 당신이 할래요? 그건 싫지. 전광훈 씨랑 거리 두기가 된다고. 누가 그걸 몰라요? 누구 세울까요? 누가 저 북한 빨갱이들 그리고 누가 저 종북주의자들 누가 저 생각 없는 사람들의 비난 여론과 고소고발 누가 다 그거 받아내면서 반문 시위할 건데 누가 할래요 그거? 누가 할래? 진짜 누가 할 거예요? 전도사 목사 당신들 지도자잖아요. 네가 할래? 전 제가 그릇이 안 돼서 못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같이 함께 하지 못함에 죄송하고 문재인 씨가 얼마나 지금 교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교회 들었다 놨다가 채찍질했다가 당근 줬다가 풀어줬다가 쪼였다가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한 거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 대적하고 정부가 교회 압박하고 언론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상대로 입을 개처럼 놀리고 있을 때 당신들 뭐 했냐 이겁니다. 전 진짜 기독교인들이 정말 화가 나요. 뭐 했냐고 정말. 뭐 하느라 이렇게 바빴어요? 북한 정부에서 제거 1순위가 교회잖아요. 제거 1순위 교회 찍어놓고 괴롭힐 때 사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뭐 했냐고요. 그러면 정광훈 씨 끌어내리고 당신이 쓰든가 누구라도 좋아요. 뒤에서 정광훈 씨 이단성 있다. 누가 이단성 없대요. 이단성 있다. 이러고서 자기들끼리 조심할 것. 그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룩하셔가지고 바쁘신가? 거룩하게 전도하느라고 홀리홀리하게 계시느라고 바쁘셨나? 지금 저 집단이 교회 모여라 말아라. 불법이다 합법이다.
교회를 멋대로 들었다 놨다 갖고 놀고 있을 때 당신들 한마디도 이런 한국 못하고 저는 계속 영상 올리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가지고 교회에 자꾸만 뭘 하고 있다고. 물론 교회가 실책한 부분도 있죠. 무슨 뭐 마스크를 안 쓰고는 찬양 연습한다는 둥.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 없고 악플만 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국가 방역에 뭐 일조했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마스크 완전 착용해가지고 야 너 코스크 쓰지 마 너 올려 턱스크 너 올려 너 왜 덴탈이야 94로 바꿔 94 사주면서 그런 말 했어요? 노느라고 정신없지. 아니, 내가 잘만 가던 PC방이 영업정지당해서 열받아도 교회 그리고서 교회 제거 대상 사이비 쓰레기 뭘 했냐고. 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할 망정 니들이 말이 다 옳고요. 저희가 죽일 죄인입니다. 차라리 주 예수 사죄해라 뭐 이렇게 나가지 교회에서. 주 예수가 대신 사죄합니다. 예수님이 왜 괜히 공산주의 반대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괜히 나가가지고 내게 귓속으로 듣는 거를 너희는 지붕에서 선포하라고 너희는 땅끝가 증인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왜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괜히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북한 반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씨 마음에 안 들면 지탄을 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대신 나서든가. 앞에도 안 나서고 지탄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와서 우리 잘못이래. 뭐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이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잘못된 사람이 앞장을 쓰면 지탄을 하고는 자기가 나서든가 아니면은 나설 자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잘 하도록 뒤에서 기도를 해주든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건데 결과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미국 봐봐요. 미국이 시위를 사이코로 몰아요. 미국은 자유니까 시위하는 거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시위하는 거 미쳤다 그러죠. 이게 국민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위가 분명히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시위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 미쳤다는 그 프레임에 같이 넘어가가지고 같이 욕하면은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뭐 이제부터 뭐 할까? 다 자살할까요? 우파 욕맥이고 교회 욕맥이고 그 어르신들 사회에서 무슨 사이코다 찌끄레기다 페인이다 쓰레기다 라는 욕을 엄청 먹는데 무슨 뭐 치료해주지 말자 뭐 20몇 년 동안 가둬야 된다 교회 없애고 해산시키자 폭파시키자 이런 댓글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독주하면은 누가 그거 견제할 건데. 당신은 바쁘잖아. 지금 이래요. 지금 여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가에 대해서 보진 않고 여론 보다가 쫄고서는 한국교회가 석고대죄해야겠네. 석고대죄할 부분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한 죄. 아무것도 안 한 죄를 석고대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죄. 우리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됐지. 내 사역만 홀리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라 방역이 어떻게 되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내 사역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죄가 있죠. 한국교회 지도자들한테.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정광훈 씨야 뭐 저는 정말 그렇다 해요. 저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전 안 보여요. 정광훈 씨는. 근데 그분 말 듣고 따라 나선 교인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 지도자 말만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요. 정광훈 씨를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나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장난 그만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방역 실패 누구 탓이에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방역 실패? 이거 누구 탓입니까? 전문가들의 목소리 무시한 게 누구죠? 중국과의 이미지 때문에 놔둔 거 누구예요? 언제 중국이 우리나라 크게 도와준 적 있습니까? 침략한 적은 있죠. 이미지 놔둔다고 해문 활짝 열어놓고는 깜깜이 환자들 다 들어오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교회가요 유례없는 위기인데 뭐 위기일까요? 여기서 또 진짜 가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줍지 않게 위선 떠는 사람들과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국가의 이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속히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지겨운 남북 이념, 종북, 좌빨 이런 말 없어지죠. 저 학살 정권,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학살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떳떳하게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죠. 종북 프레임도 지겹고 국가안보 프레임도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정치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정치에 관심도 갖기 싫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든 난 그냥 열심히 세금 내라면 내고 따라가라면 따라가는 거지. 제가 할 일은 목회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먼저 북한을 두둔하면서 북한 편 들고 북한의 정보 조작하는 애들이 남한 여론을 흔들어 놓고 또 남한 교회를 흔들고 하는 걸 보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사이비 종교인데 그 사이비 종교를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정치 권력을 잡고 힘을 휘두를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교회가 정치에 나서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권을 표시하는 걸까? 또 앞으로 어떻게 가나 잘 지켜보자고요. 지금 2020년, 좀 있으면 2021년입니다. 뭐가 일어나도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 믿음 준비하시길 바래요. 믿음 준비하시길 바래요. 믿음 준비하시길 바래요. 사탄이 전방위적에서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킬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삼킬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시초고요. 코로나 환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완전 레지던트 이블이에요. 좀비 시티입니다. 온갖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시고 신앙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